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요. 그 이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인데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51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흐름이 나타난 거고 컨센서스도 25% 이상 상회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대응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또 온라인 음식료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턴 어라운드 가시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 초기 국면이다라는 가능성,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 여기에 주목해보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의 영업이 대형마트라고 뭐 할 수 있겠죠. 이게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액 전환될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또 본업에서도 나타날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레이더스는 아시다시피 창고형 매장입니다. 트레이더스 호조 속에서 전문점의 적자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20년도입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더스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8% 성장하는 흐름들이 있고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15% 매출이 성장하는 흐름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트레이더스가 예상외로 잘 해주기 때문에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자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부분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쓱닷컴 그리고 이마트24, 조선호텔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현재 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45% 증가했다라는 가능성인데 이 부분 이제 분석이 됐는데 하지만 쓱닷컴은 31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감소됐거든요. 200억 원 정도 적자 폭이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100억 원 이거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이게 괜찮아졌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쓱닷컴은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 이게 긍정적일 것 같고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회사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이마트24 뭐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TV 쇼핑이나 그리고 INC 이런 신규 자회사 편입 이슈 이런 부분이 증액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조선호텔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호텔이 마이너스 한 146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한 600억 원 정도 소실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조선호텔은 뭐 적자 예상되지만 쓱닷컴, 이마트24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자회사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20년도 그리고 19년도 이렇게 적자가 컸는데 이걸 피크로 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결국 플러스 될 것이다라는 부분 19년에서 20년 피크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 부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실적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전보다 변경 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 더 높아진 흐름들 나타나고요. 21년 같은 경우에도 더 높아지는 흐름들 20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년 영업이익이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이 회복됐다 대형마트 말씀해드렸고 자회사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쓱닷컴, 이마트24 그런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강화 전략과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할인점이 5년 만에 역성장을 벗어나면서 자회사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쓱닷컴, 이마트24 추세적인 적자 축소에 신세계푸드, 조선호텔 기저 효과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이 부분이 가세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죠.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는 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입니다. 이 부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살펴보고 이거는 이 종목은 실적 컨택트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초해서 올해 대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로 부진했습니다.
산업 대비해서 못 오른 그런 대표주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연중 실적 호전은 지속되며 문제는 주가가 정체됐다라는 거죠. 항공 엔진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부진했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택트 주로 주가 재평가가 시작이 되면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우선 3분기는 예상 대비해서는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1조 3,77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한 흐름들이 있었고 영업이익은 9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대부분 이 실적단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항공 엔진 디펜스 그리고 그 이외 그런 실적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항공 엔진은 엔진 부품 수요 감소가 지속이 됐지만 군수 부분 실적 개선으로 첫 BEP를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쪽에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국내가 참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에서 잘해줬고 수주가 급증했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해외도 3분기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외의 섹터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잘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스템이 서프라이즈, 테크윈이 미국 선전, 파워 시스템 그리고 정밀 기계가 성장을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또 전망들이 더해지죠. 대부분의 사업부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에 3분기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엔진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이익이 50억 원 정도 났죠. 적자인 로봇 사업부 8월 하나 이전 이런 이슈까지 있는데 3분기 전 부분의 개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앞서서 군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50억 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15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PKX 고속정 이익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남은 수주 규모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속정은 전체 수주 16대 중에 10대가 3분기 중으로 나갔고 4분기에는 나머지 6대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산화 때문에 통상 마진이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됐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펜스 해외 수주 추진 중인 게 미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인도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고 자회사 IPO 계획은 없다라고 하고 호주랜드 400 관련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K9 관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부터 증액이 가능하다. 42,000원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